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1월 30일이고, 예, 토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2, 3일간에 벌어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누가 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의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제가 오늘 쭉 그 댓글, 여러분들이 남기신 댓글을 보다가 드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릴까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예, 맡은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댓글을 보면은, 이걸 뭐, 이 세상 돌아보기 채널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된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채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채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 자손들의 안녕에 대해서 아무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냐? 그냥 항상 그 잘못된 힘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멍멍이가 꿀꿀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예. 자,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지리산 근처 구례를 오토바이 여행을 할 때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흔적에 대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했을 때, 전국에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이 제 기억이 맞다면 50에서는 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은 되게 성 마른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을 당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왜? 동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끊은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문외적인 형태로 따라갔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신 분들은 스스로 돌아가신 분들의 의미가 있고 마땅히 그 일을 했어요. 자기 삶의 궤적에 맞춰서.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자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상황이 어떻든 내 자식을 입에 밥을 먹여서 우리가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게 몸통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일반 대중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그들의 영구적인 영토를 삼고자 그들의 종교도 들여오고 신문물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기를 죽이고 또 군사적인 힘을 과시했지만 동학난을 통해서 또한 큰 저항이 있었죠. 동학의 최재훈가요? 알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는 약간 한물간 경주에 있는 양반가의 자손이었죠. 그래도 무슨 노비도 있고 그랬어요. 서학에 즉 가톨릭에 대항해서 동학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대천 사람하고 하늘이다. 그가 처음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시 일깨운 거예요. 그래서 노비 해방을 선언하고 아마 그의 딸을 그의 노비와 결혼시키거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최재우의 행적을 보면은 그는 이 동학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에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학난이 발생한 겁니다. 동학혁명이. 자, 일본군이 10년을 쫓아다니면서 20에서 40만 명을 사살했어요. 전국으로 도망을 갔죠. 그 후손들이 좋은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뜻을 이어받았지요. 그래서 문화계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문화의 힘에, 우리 한국이 가지는 문화의 힘의 기본이 됐다고 봐요. 자, 제 외할머니는 20대에 혼자가 됐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후퇴하는 일본군에 죄송합니다. 북한군의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하지 않고
세 자식을 키웠어요.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될 정도로. 계산을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도 성냥개비로 계산을 했대요. 네. 또한 저희 할아버지는 풍운의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사할린, 그 당시 일본말로 화태라고 불리는 지역에 당시 일본어로 신개척지죠. 그게 나가서 토목공사 일을 하셨어요. 꼼꼼하고 일을 잘해서 밑에 일본 사람을 부릴 정도의 일을 하셨어요. 자, 일본 관공서가 찾아서 조선인한테 일을 맡긴 겁니다. 일을 잘 해주기 때문에. 자, 거기에 열받은 일본 경쟁업체들이 밤에 칼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낫을 들고 맞서 싸운 분이에요. 그래 한국에 와서 돌아왔어. 그래서 저희 부친의 고향이 사할린입니다. 자, 한국에 돌아와서 6.25를 맞고 그 이후에 함양이니까 지리산 밑이죠. 빨치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외떨어진 과수원에. 그래서 한 1, 2년인가 숨어 살았다고 해요. 왜 저희 부친은 밥 배달 장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게 알려지면 전 가족이 몰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 빨치산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초등학교 중학생이던 아들들을 동원해서 유인해낸 다음에 도끼로 쳐 죽이겠다. 그렇게 실행되지는 못했어요. 우리 큰 고모부가 당시에 경찰이어서 나중에는 거기에 신고를 하는 형태로 해서 잡혀갔다고 해요. 자, 그들이 저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전쟁 통에도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이 지역을 점령을 해서 우리 부친 나이 또래가 국민학교에 가가지고 당시에는 북한군의 노래를 배우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그래도 모내기 처리되면 모내기 하러 갔어요. 위로 쌕쌕이가 지나갔다. 우리 할머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창문 밖으로 쏙 내밀어서 살펴보고 지나갔다. 그래서 까만 폭탄을 툭 떨어뜨리면 땅이 풀썩거리면서 사람들이 쓰러졌다. 전쟁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묘사해 준 거예요. 그 쌕쌕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느냐. 모내기 하다가 논바닥에 팍 엎어졌다, 물속으로.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우리 속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긴 어눌한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네. 제가 타너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타너가 83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3년에 태어났으니까 70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타너의 남은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내가 못 살 위암으로 지금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절에 돌아가서 죽었다. 그게 아마 강원도 지금 오대산에 있는 그 절이죠. 절 이름 바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내가 살고자 한다면은 내가 진짜 더 살 수 있다면은 130살까지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어요. 83년에 죽었죠. 그때 70이었어요. 그가 말한 130살은 언제입니까? 바로 2030년입니다. 몇 해 안 남았잖아요. 예.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지만 대충 그 시점이에요. 그가 왜 이때까지 살고자 했겠는가? 동학의 최재호가 이야기했던 몇 갑자가 지나면 우리한테도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그 시점하고 거의 일치해요. 타너가 한 이야기는. 타너가 이야기했죠.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때 새로운 위상에 걸맞는 인물 10,000명이 필요하다. 그 10,000명은 박사니 뭐 전문가니 이런 사람이 아니다. 뜻이 올바로 선 사람 10,0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 뜻을 가진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대중의 가치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제 추정입니다만은 딥스테이시
약간 포기했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2, 3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먼저 이거 볼게요. 우크라이나 총리 한국에서 1억 달러 규모 차관을 지원받기로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돌아가서. 국방부 장관이 와서 특사단이 왔다 갔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윤석열이 그동안 공언해 왔던 무기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면으로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압박을. 예. 자, 그 압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윤석열이 꼬리를 내렸다는 제가 표현을 얼마 전에 썼던 것 같은데 그거가 증명이 돼요. 확인이 돼요. 이렇게 볼까요? 자, 이 우크라이나 총리가 직접 적은 이야기입니다.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1,000만 달러를 빌려주기로 했다. 뭐 1,300억이다. 근데 지금 미국이 지원하는 돈이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나라 전체를 지금 미국의 지원금으로 지금 돌리는 상황에서 1,몇백억은 코끼리한테 주는 비스켓에 불과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기대했던 바를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즉 무기를 못 받아갔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돈마저도 1,300억이라는 코끼리 비스켓마저도 사회 분야에 써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회 분야, 군사 분야가 아니고. 자, 윤석열이 약속한 것은 총 한 2조 5천억 정도, 2조 한 8천억 정도 주기로 차관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 중에 1,몇백을 준 거다. 이것은 그냥 고생해서 왔으니까 그냥 자비로 보태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욕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군사 분야에 그 형편없는 돈을 주고도 군사 분야에 못 쓰게 했다. 자, 이것은 완전히 깨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이 어떤 큰 압박 속에 있었다. 자, 그거는 뭐냐? 딥스테이트의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한 신호예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신호를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 신호는 다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이런 결론을 이끄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실 수 있어요. 네네. 자, 이거죠. 그가 오는 시점에 맞춰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오는 시점에 맞춰서 러시아는 그 며칠 앞서서는 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 일단 거기에 꼬리를 내리는 입장이 맞아요. 게다가 이 푸틴의 꼼꼼함으로 인해서 러시아 국방장관까지 보냅니다. 다시 겹쳐요.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문 일정과 이것이 그런 압박이다. 예, 그런 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와서 그가 러시아 국방장관이 와서 하는 언급을 볼게요. 여기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난 6월달에 맺은 북러 상호방위조약, 포괄적 협력관계. 제가 오늘은 여기서는 지금 북러 상호방위조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게 의미에 대해서 러시아 측의 언급은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볼게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왔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왔다. 즉 북한이 힘에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예전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힘은 북한을 지켜주는데 기대에 있지 않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군사력이 옆에 있는데 힘의 균형이 유지가 안 되고 있다. 이 이야기였잖아요. 네. 자, 그거를 통해서 전쟁 재발 방지 목적이다. 자, 전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이것은 푸틴이 내다보는 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난 바이든은 지금 여러 가지 희한한 짓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딥스테이트이 했던 바이든이 했던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을 만큼 도발하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윤석열을 단속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 재발 방지 목적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이란에 시비를 거는 것처럼
딥스테이시 북한을 건드릴 수 있다. 그게 첫 번째인데 그 가능성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이란보다 훨씬 위험한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딥스테이시 건든 흔적이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 해외 보도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이미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를 때릴 수 있다. 러시아보다 더 과감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꼬리를 낮춘 거예요. 그러면 전쟁 재발 방지 목적은 뭐냐? 두 번째죠. 남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미국이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발을 담그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제발 미국과 이란을 쳐다오 하는 것처럼 남한 정부가 어떻게 수석거려서 북한에 그 삐라보낸 거, 대북 확성기 방송하는 거, 군사 관련 조약 파기한 거, 발을 담그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낚시질을 계속 남한 정부가 하고 있다. 여기에 저는 무게중심이 더 실려 있다고 봐요. 전쟁 재발 방지 목적에. 즉 푸틴이 북한에 와가지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이유는 윤석열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미국의 근심을 덜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자, 러시아가 남한의 도발을 원치 않고 미국은 기존에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정권 교체기에 남한 정부의 윤석열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의 푸틴이 내린 포석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손잡는 것이고 심지어 바이든 정부와마저도 트럼프와는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디딤돌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잘라냈잖아요. 중국을.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근데 제일 안 좋은 것은 지금 남한의 윤석열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립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게 되면은 중국은 여기 한반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풀에 지쳐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자, 이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며칠 전에 러시아가 선보였던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 오레시닉, 그거의 충격파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자, 그래서 상대방이 저쪽에서 들컥거리는 모습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푸틴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했다고 봐요. 자, 지금 트럼프의 지금 취임까지 오늘 11월 30일이니까 이제 한 달 20일이 남았잖아요. 50일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딥스테이시 공격을 감행했단 말이에요. 자, 푸틴은 수비적일 수밖에 없다.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푸틴은 장난이 아닌 거죠. 그것을 엎어치기를 한 거예요. 받아치면서 오히려 공세로 밀고 간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레시닉 그 미사일은 몇 달 전에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푸틴의 요청에서 준비됐다. 자, 푸틴이 이 바둑판을 보는 그 수싸움에 엄청난 게 대단하다. 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일단 윤석열이 꼬리를 내렸다. 하나 잘린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국내 정치 상황으로 연결을 시키면은 최근에 뭐 이재명이 여기서 뭐 무죄 선고를 받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건이 걸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박근혜 때 박근혜 탄핵을 용인할 수 있었던 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의 생각만으로 했겠습니까?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맞춰서 해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니까 이렇게 재판이 흔들리거나 결론을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 그 뒤에는 미국이 있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결정이 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그런 것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계속 궁지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젤렌스키도 맞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토에 가입시켜주면 휴전할 수 있다. 호주의 스카이뉴스, 호주인지 영국 언론인 것 같습니다. 예, 스카이뉴스. 기본적으로는 휴전할 수 있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회복 요구 안 할 수 있다. 그냥 지금 전선에서 휴전할 수 있게 한다. 자, 이것은 나토 가입시켜 주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것은 약간 항복선언에 가깝다는 거예요. 푸틴이 이야기했죠. 카자흐스탄에서 올해 신익은 탄두가 맞으면은 온도가 4,000도씨까지 올라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방논평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게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뭐 국방논평이나 올망졸망해서 좀 뭐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우크라이나의 지휘부를 타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다르게 해석하면은 젤렌스키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말 듣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본인이 살려고 하든 이야기든지 간에 아니면은 딥스테이트와 동조를 한다는 입장에서 뭐 양쪽도 가능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시기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패배하고 있어요. 딥스테이트이 하고 있는 작업이. 예, 그래서 크게 패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큰 건물로서 마지막 반격을 했지만 푸틴이 트럼프 너 몸조심해. 너 암살당할 수도 있어. 취임하기 전에. 그런 말까지 하면서 단도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효과를 보고 있다. 그 핵심에는 올해 신익 미사일이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네. 자, 또한 시리아에서 며칠 전에 갑자기 반군이 정부군을 공격했습니다. 그 반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시리아 내전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게 그겁니다. 자, 시리아 내전부터 미국이 재미를 보기 시작한 게 미군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갈래치기를 한 다음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계속 부추기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시리아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위치가 중요한 곳이에요. 러시아가 개입을 한 것이죠. 예. 거기서 시리아 정부군이 무슨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 반군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현재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따름이에요. 자,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그들이 이제 독자적인 안정된 세력을 구축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정리하거나 또 분쟁이 발생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통성을 위해서는 또. 자, 그런데 이 공격이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내부를 공격했던 에이테킴스 핵심은 그거죠. 프랑스가 무기가 쌓여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안 들려요. 즉, 그 말은 미국과 영국이에요. 그거와 동조되어 있었다. 즉 푸틴이 전방위 방어막을 친 것처럼 딥스테이트도 전방위 공격을 했다고도 봐집니다. 그런데 오늘 가열차게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했던 시리아 반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통성을 위해서 거기에 어긋나 있는 아사드 정부를 공격한 것이다. 러시아가 폭격을 세게 했거든요. 러시아는 우리 미래의 파트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꼬리를 내린 거죠. 며칠 만에 바로. 자, 이것은 딥스테이트 내부에 급격한 입장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시기에 맞춰서 차드가 프랑스와하고 국방 계약을 파기를 하고 프랑스군 나가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분명히 같은 시기에 아프리카의 또 다른 나라도 그게 프랑스 기지군이든지 아마 미군이든지 그럴 거예요. 나가라고 요구했어요. 자, 이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은 러시아거든요. 이게 맞불을 놓은 거예요. 파워 게임을 해서 내가 힘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보여준 거예요. 세계 여론이. 자, 그럼 거꾸로 돌아가서 윤석열이 왜 무기는커녕 차비하라고 돈 조금 빌려줬느냐.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거죠.
그 돈은 물론 떼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터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게 다 같은 시간 내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터키는 미국의 F-16을 도입하기로 돼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F-16을 업그레이드하는 계약을 맺었었어요. 우리도 지금 F-16 업그레이드하고 있잖아요. 최종형으로.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우리 기술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계약을 변경했어요. 약 30조 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것은 미국 군산복합체에 대한 큰 타격이죠. 자,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계약 파기할 수도 있다. 우리 F-16 지금 개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자전 체계하고 A사 레이더가 들어가고 전자전 체계하고 되면 옛날에는 전자전 장비 내에 레이더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A사 레이더가 되게 되면은 A사 레이더 자체를 전자전 장비의 한 부분으로 쓰게 돼요. 그런데 미국 회사에 맡겨놨더니 거기에서 버벅대고 있는 거예요. LIG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세미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좀 할게. 도와줄 수 있다. F-15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주저주저 했던 부분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덜컥 사줬잖아요. 그 외에 고민하고 있었던 무기체계 많은 돈 들여서 사줬습니다. F-35 도입하는 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다 취소할 수 있어요. 돈 주는 사람 우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방산 기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터키가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화나 LIG 쪽에서 이런 점을 유심히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은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의 유영훈 같은 작자죠. 예, 다 성큼성큼 다 사줬잖아요. 잘라낼 수 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F-35는 계약을 바로 취소해야 된다. 좀 이런 걸 보면은 계약자, 즉 내가 사는 입장에서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계약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 또 하나 큰 신호는 뭐냐. 이것은 또 의미가 또 남달라요. 여기 이제 인도 언론에서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커버그가 트럼프의 집까지 찾아가서 식사를 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주커버그는 바이든 또는 딥스테이트의 편에 서 있었다. 심지어 대통령이 트럼프의 때도. 자, 그래서 그게 저는 딥스테이트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구글 CEO, 애플 CEO, 아마존 CEO 이런 하이텍 기업들 전부 다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에요. 트럼프와 관계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주커버그하고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봐요. 왜? 그들이 필요하니까. 이들이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주도하는 부분을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초기에는 트럼프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도 강력하게 개입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의 스타링크를 쓸 수 있게 강력히 도와줬어요. 근데 발을 담그고 보니까 엉망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게 막 티를 내면서 결국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가 트럼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가 눈치가 가장 빠른 거예요. 이 중에서. 나머지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바이든 정부 또는 딥스테이트를 도와주면서 쌓였던 그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가 흔쾌히 털어주겠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빠져나온다. 이들은 세계적인 갑부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딥스테이트 뒤에 있다고 보이는 유태인 계열의 자본하고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딥스테이트의 기본적인 큰 타격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예, 옛날에는 딥스테이트의 영향력 하에 있었거든요. 얘들이. 근데 지금 주커버그 이야기 하잖아요. 초청에 감사한다고. 트럼프한테. 저녁 식사 초대해줘서.
자, 이것이 트럼프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딥스테이트에 큰 타격을 줬어요. 자, 거기다가 터키가 F-16 자르는 거 보셨죠? 미국 물러나라,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군 물러나라, 그리고 기존의 군사 계약을 취소했다. 그게 전부 다 군산복합체한테 타격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권에 개입해 있는 딥스테이트에 타격을 주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 군산복합체가 많은 이득을 본다는 것은 당연하죠. 거기에 우크라이나에 투자된 수백조 원의 대부분이 군산복합체한테 돌아간 거잖아요. 그 위에 자본가들이 언론에 노출 안 되지만 이권에 개입돼 있거든요. 예,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나는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동물이죠. 짐승이죠. 예. 거기서 이들이 지금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다. 그리고 트럼프도 미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떼어냈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걸 위해서는 트럼프가 과거의 개인적인 감정을 눌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날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딥스테이트이 이제 마지막 시도가 몰락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감히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